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4일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어제 오늘 롯데가 3부자의 만남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조간신문들 거의 다 이 문제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중 경향신문의 일면 머릿기사가 눈에 띈니다. 대다수가 이 3부자의 만남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등등 다소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롯데의 국민적 분노, 이젠 재벌 문제 살펴볼 때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일면 머릿기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자 주요 조간신문에 담긴 소식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4일 화요일 아침에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앞에서 이 롯데가 이야기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오면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오는 6일 국정원 전문가 간담회 불참 검토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가 보죠. IT 전문가들이 IT 자료를 보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설명이 담긴 A4 용지 하나만 갖고 간담회를 하자는 꼴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어서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정원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연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한 말을 한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계속되는 말바꾸기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야당이 요구한 6개 자료 제출만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해도 좋으니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국정원을 압박했는데 글쎄요 국정원이 이걸 압박으로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이 시스템 파일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 여부 그러니까 그 임 씨가 삭제한 파일이 시스템 파일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 여부 그리고 삭제에 쓴 컴퓨터가 개인용 PC였는지 서버였는지 등을 밝히라는 2가지 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또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 기록, 복원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 기록, 그리고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 목록 등 4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6개 자료 계속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바로 그 6개 자료, 새정치연합이 국정원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자료들인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간담회가 예정된 오는 6일까지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간담회에 불참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어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자료 없는 무늬만 검증인 간담회에 참여하면 불법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쟁에만 몰두한다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정원이 그 6가지 자료를 제출 안 할 것 같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 할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한번 그 6가지가 무엇인지 많은 언론이 파편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 6가지 자료 과연 어떤 자료들인지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잘 외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국정원 직원 임 씨가 삭제한 파일이 시스템 파일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 여부, 삭제에 쓴 컴퓨터가 개인용 PC였는지 서버였는지, 그리고 삭제한 하드디스크의 원본,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 기록, 또 복원 데이터의 용량, 목록, 로그 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 목록 등등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오면입니다. 해킹팀, 고객들 여전히 지원.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와 거래해서 지난 4년여 동안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불법 논란이 거센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문제의 이 원격 조정 시스템 RCS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하면서도 폐기할 뜻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지난달 30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어서요. 우리 고객들이 여전히 해킹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거래 유지 사실을 과시했습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이 프로그램 운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자, 2012년 1월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국정원은요. 해킹 프로그램 구입 비용과 별도로 해마다 유지 보수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4년여 동안 1년 단위로 비용을 지급하면서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던 국정원은 해킹팀의
적극적인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킹팀은 유지보수 계약 기간엔 고객의 요청을 받아 타깃, 사찰 내지는 조사,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악성 코드를 만든 뒤에 제공한다고 하죠. 유지보수 계약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고객의 해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원격 조정 시스템 RCS 사용 중단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은 현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 중단이 사실이라 해도 프로그램이 원천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운용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은 원격 조정 시스템 구매 활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발언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해킹팀은 내부 자료 유출 직후엔 원격 조정 시스템의 통제력을 잃었으니 운용을 중지해달라며 이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근엔 보도 자료를 잇따라내면서 기존 거래 관계가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킹팀의 최고 경영자인 다비드 빈첸체티는 앞선 보도 자료에서요. 우리 고객들이 여전히 해킹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고맙다. 모두가 해킹팀이 범죄와 테러의 감시를 위해 새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기까지 기다리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롯데 이야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롯데의 국민적 분노. 이젠 재벌 문제 살펴볼 때 이런 제목입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방기한 부자, 형제 간 이전 투구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롯데의 난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침묵하던 집권 여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 등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사태가 목불인견 수준을 넘었다는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친박계 좌장격이죠. 새누리당 서창원 최고위원은 어제 당회의에서 롯데 사태에 대해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 행위다.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롯데는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기업이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이다.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기풍 모두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신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내 회의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했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총수 일가 내의 승계 과정이 얼마만큼 화목하게 이루어지느냐, 불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총수 지배체제와 황제 경영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신광식 연세대 교수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죠. 이 사태가 어떻게 그 집안 내부적으로 수습이 되든 간에 황제 경영, 총수 지배 체제, 이 고질적인 왜곡된 지배 경영 구조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로 돌아와 봐야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김태호발 지각변동, 여야 텃밭까지 뒤흔드나, 이런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다음 총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특히 대대적 물갈이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또 소속 의원들은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로 살펴봅니다. 김태호발 지각 변동, 여야 텃밭까지 뒤흔드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야당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지요.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은 야권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한국일보는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 등 2명만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신당 창당 움직임과 맞물려 공천 혁신의 요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태호 의원에 앞서서 사선의 이한구 의원, 또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강창희 의원,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 등이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죠. 자, 새정치연합, 특히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당 안팎에서는 자기 희생, 헌신, 기득권 포기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정치연합의 호남, 수도권 내 86그룹 의원들이 불출마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입니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과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나 최근 당 안팎에서 용퇴 논란이 일고 있는 86그룹 의원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물갈이로 상징되는 공천개혁에서도 새누리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학봉 의원,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죠. 성폭행 논란. 이걸 둘러싸고 다수의 언론이 여러 갈래 시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3면에 실린 기사고요. 제목 이렇습니다. 또 새누리 영남 의원 성추문, 지역 독식이 부른 오만. 의미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여성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어제 일단 탈당을 했죠. 보도자료를 내고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석은 160석에서 159석으로 줄었습니다. 자, 심학봉 의원 사태를 계기로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의원,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특히 영남에서도 대구 경북 TK는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죠. 수십 년간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할 만큼 이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및 원내 대표 등 주요직도 이 지역 출신이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주류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만한 책임을 다하진 못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일방적인 권력이다 보니 어느 순간 고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란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남 의원들이 구설에 연루된 건 심 의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형태 전 의원의 경우 사망한 동생의 아내를 2002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이른바 재수 성폭행 의혹 사태, 여기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렀죠.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선 이후 부정적인 여론과 당내 압박을 못 이겨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북강서갑의 정형근 전 의원, 2005년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40대 여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됐는데 호텔로 묵주를 전달해 주러 간 것이라고 해명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묵주형근 이런 말이 유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참고로 이 심학봉 의원은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현역 3선 김성조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공계 출신에게 가산점을 준 덕에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립고교죠. 구미전자공고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이 KBS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기술고시에 합격해서 산업자원부, 현 산업통상자원부죠. 여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선임 행정관도 지냈지만 친박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2013년 10월 26일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4주기 추도식 당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휴대전화 연결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새마을 노래로 돼 있다고 하니 안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성향, 어떤 색깔의 인물인지요. 예. 자, 한결의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공익법인 설립안 거부, 백혈병 조정위 험로, 이런 제목입니다. 삼성이 백혈병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공익법인 설립안을 거부했습니다. 공익법인은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이라서 앞으로 조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삼성 측은 어제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어서 조정위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대신 보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려서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바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이 삼성이 재발방지 대책 실행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과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이 두 가지 중에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만 받고 공익법인 권고는 받지 않은 겁니다. 참고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선생이 얼마 전에 국민 라디오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 법인 공익법인이라는 걸 통하는 방식도 그렇고 따져볼 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많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서 관련한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그때그때 바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11면에 실린 아주 씁쓸한 기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방과 후 학교가 들어서는 걸 막아선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요. 경기 과천시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 후 학교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주민들은 교육시설인 방과 후 학교를 소음과 교통 문제를 일으켜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피시설로 내몰고 있답니다. 자, 과천의 두근두근 방과 후 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002년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은 방과 후 학교가 입주해 있던 중앙동 단독주택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출자금을 늘려서 방과 후 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이 부림동에 2층짜리 양옥주택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방과 후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군요. 방과 후 학교가 차려질 곳은 이 다세대 주택가이므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답니다. 주민들, 이른바 저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방과 후 학교 이전 부지 인근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이고 있답니다. 이 과천시 건축관은 건축법 시행령에 방과 후 학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들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최근 조합에 통보까지 했다는데 조합 측은요. 당초 면담 과정에서 입주를 허용하겠다던
과천시장이 주민들이 반대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합원 김동수 씨는 방과 후에 아이를 보낼 곳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장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합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 확장 이전 계획 진행하고 표를 실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일단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또 잘 살펴보다가 또 관련한 소식 나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오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내일 방북, 수행단 규모 확정, 김정은 면담 등 성과 관심 집중, 이런 제목입니다. 내일 방북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일정과 수행단의 규모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대중 평화센터로 초청장을 보내서 방북 일정과 이 여사 등 19명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방북단에는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와 윤철구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행이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또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게 예우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위층과의 면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여사가 정부 메시지를 일절 지니지 않고 나홀로 방북하는 것인 만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도 존재를 한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는 통상 주요 인사가 방북할 경우 북측에 전할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대북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희호 여사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개인 일정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남북관계, 대북 관련 주도권에 대한 그런 우려, 인식 때문일까요? 이희호라는 인물,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가는 게 개인 일정이다, 이렇게 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성사 의지를 밝힌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8.15 공동행사,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개성공단 정상화, 북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고령의 이 여사가 정부 지원 없이 이런 현안에 대해 성과를 들고 오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모든 건 가봐야지 한다, 현지 사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5년 8월 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효진 PD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